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벌써 2월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자, 2월달 줌 미팅으로 또 인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우리 사업의 조직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단계가 초기에 포스타로 조직을 구축했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또 팀의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조직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시스템이 있죠. 바로 드라이빙 뎁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끝 지점에 성장의 불씨를 지피는 드라이빙 뎁스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빙 뎁스가 뭔지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깊이, 자, 드라이빙은 운전한다는 의미죠. 뎁스는 깊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운전해서 내려간다, 의미를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조직의 깊이를 만드는 전략적 행동 시스템. 그리고 포스타로, 자,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자, 이렇게 초기에 4명 찾기에 성공하신 분들을 포스타라고 그러죠. 자, 포스타로 먼저 조직이 구축됐다면 그 중에 깊이로 내려가면서 가장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이거 핫스팟이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딱 키면 그 중심으로, 그 기점으로 이제 온라인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아래로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깊이와 안정성을 동시에 만드는 전략. 조직이 구축됐다면 그 다음에는 확장해가면서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해지면, 자, 여기에서 매출도 수익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깊이와 안정성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깊이는 뎁스죠. 디프라고도 부릅니다. 한 라인, 한 레그 같은 의미죠. 자, 최초에 3딥, 3대까지는 깊이를 파고 내려가야 된다. 자, 3대까지인데 그냥 등록한 3대가 아니라 우리가 안내하고 프로모션 된 시스템에 내가 참여할 때 3대까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 3딥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7대까지 파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토십 보너스 지급하는 구간이죠. 20대까지 깊이 뚫고 내려가며, 그런 깊이에 있는 뎁스가 만들어지면, 일단 뎁스를 진행할 때 보통 60일, 90일, 2달, 3달 정도는, 자, 물론 우리는 보상 플랜이 심플하고 매출 구간도 가볍고 속도가 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보상 플랜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지만, 일단 그 기간 안에 처음에는 뎁스로 진행할 때는 조금 지루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간을 딱 넘어서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폭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불어 안정성이 생기고요. 지속성이 생깁니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도 안정적으로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폭발력, 안정성, 지속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깊이 있는 뿌리를 만드는 핵심 전략, 자, 이것이 드라이빙 뎁스라고 정의해드리고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자꾸 사람
사람의 어떤 생각과 시간, 스케줄을 통제하려고 자꾸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깊이를 관리하는 것. 자, 이것이 성장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왜 사람을 관리하면 문제가 생길까? 사람들은 나와 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시점, 또 학습하고 배워서 느끼고 깨달은 것, 행동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관리를 해서 극복하려고 그러면 자꾸 관계에 감정이 대립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면 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구는 봐주고 또 누구는 더 요구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이 개입되고 또 관계가 흔들리죠. 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결국 공정성이 붕괴되고 피로가 누적되죠. 그래서 사람은 지치죠. 또 리더는 소진됩니다. 시스템이 할 일을 사람이 계속 대신하다 보면 힘이 빠지죠. 자, 계속 내가 챙겨야 되고 계속 내가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고 우리가 해결사도 아닌데 매일 가서 내가 해결해야 되고 자, 이러다 보면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시스템이 없을수록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지칩니다. 자, 물론 초기에 제품을 전달하고 우리 사업이 갖고 있는 기회와 비전 이런 가치들을 전달할 때 속도를 내고 바삐 움직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바쁨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없이 참여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기준과 방향, 시스템이죠. 자, 이 기준과 방향이 관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한 명을 지목하죠. 기준 하면 그 기준 뒤로 딱 줄을 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준과 방향이 관리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감정이 배제됩니다. 잘해도 기준, 못해도 기준, 친해도 기준. 기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자, 두 번째 방향은 자율성을 만듭니다. 자, 리더가 해야 할 말은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린 이 방향성으로 갑니다. 방법은 선택 가능하죠. 속도는 개인 차이를 인정하죠. 하루에 8시간 집중한 분하고 2시간 집중한 분하고 속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스템이란 방향성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개인의 열정은 속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강력한 프로모션은 가속도를 붙여주죠. 그래서 방향 먼저, 그 다음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만은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린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죠. 사람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 PSC 1주차 1강 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아닌 타인의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최근 들어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근데 이 날씨를 춥다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지만 통제하려고 통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 없는 영역인가 순간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결국은요 나 자신으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타인의 감정 통제 안 되죠. 성격 교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태도 강요 안 됩니다. 감정만 대립될 뿐이에요. 자, 대신 기준을 제시해 줘야죠. 방향을 공유해 줘야 되죠. 선택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죠. 자, 우리는 체인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검토하고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탓하거나 변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공에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책임도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교정이 되고 방향대로 갔을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업이 이제 멈춰요. 기준을 관리하다 보면 이제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람을 붙잡으면 지칩니다. 자, 사람은 두 발이 달려 있죠. 어디든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죠. 가는 분 못 잡죠. 그리고 오는 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은 그때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하고 손을 외쳤던 그 사람들로 기준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거든요. 그 기준을 세우면 그 방향 따라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 그리고 성공의 사례가 만들어지는 시스템, 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은 따라오겠죠. 자, 우리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단계에 검토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상대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 왜 드라이빙 뎁스가 가장 중요한가? 자, 조직의 구축, 포스타를 통해서 구축하죠. 확장, 왼쪽과 오른쪽의 깊이를 만들어 가면서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포스타와 뎁스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은 자, 포스타를 하고 A스타를 하고 12스타를 하고 이렇게 폭을 넓혀지는 크기. 자, 이건 보여지죠. 근데 깊이는 내가 노력한 시간, 비용, 열정만큼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깊이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지속되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뎁스를 진행할 때 이때는 조금 인내를 갖고 더더욱이 곡에 더 1, 2, 3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동 시간도 많아지고 때로는 내 뜻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뎁스를 진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더 강력한 팀워크와 나의 그 오르내리는 이 감정의 굴곡을 딱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우리가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중요한 미팅에 참여해서 열정을 식히지 않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막 애쓰고 있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근데 나중에 왼쪽 좌우의 뎁스가 깊어지잖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전처럼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적인 매출과 수익이 올라올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위해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깊이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리더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리더 성향을 가진 분은요, 뎁스가 내려갈 때 탄생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깊이는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근간입니다. 시스템 참여 규모가 커질수록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자,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간혹 이제 막 볼륨이 커지고 미팅의 사이즈가 막 커지다 보면요, 어떤 큰 그룹을 갖고 있는 분은 누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밑변이 넓어지고 조직이 확장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규모가 커지잖아요. 이제 규모 대비 일정의 안정적인 매출과 그 매출 동안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번의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2명이 찾아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에 참여한 숫자 그분들이 움직이면 20%의 긍정적인 확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죠. 혼자 20회보다는 10명의 20회는요,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미팅의 횟수와 시스템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그 업다운,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 이런 변덕으로 영향을 받거나 무너지는 조직이 아니라 뎁스는 책임을 감당하는, 내 사업이고 나의 성공, 그래서 기꺼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책임감과 인내를 갖고 있는 리더의 층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업은 이제 안정 단계로 들어가겠죠? 드라이빙 뎁스 자체가 시스템의 복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교육 시스템의 복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작되고요. 깊이는 문화의 복제. 깊어지고 다양해진다는 의미는 보는 게 많아집니다. 보는 게 많아지면 보는 것처럼 됩니다. 깊이는 리더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깊이가 깊을수록 구조적 매출이 나와요. 내가 인위적으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집중시켰을 때 나오는 그 매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매출,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움직여지면서 마치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사고 투자를 해서 내가 직접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 이게 구조물 수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이가 깊어지고 시스템에 안착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럼 구조적 매출이 나오죠. 그러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도 결국은 깊이에서 나오죠. 그래서 큰 돈은 양쪽 깊이에서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요. 시스템을 따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파워죠. 이 집단지성이죠. 자, 영웅형 리더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형 리더는 끝없이 복제돼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것은 복제될 수 없고 반복된 것만 복제돼서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는 얘기도 있죠. 자, 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쓸 수 있는 힘의 에너지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뜨겁게 초기 3개월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힘의 총량은 있고요. 그래서 힘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나옵니다. 그 시스템에 참여한 누군가가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능력,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인 미팅, 즉 시스템이 복제되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가 시작될 때부터 복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죠. 시스템이 복제되면 깊이가 깊어지고요. 깊이가 생기면 조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력보다는 반복해서 나오는 복제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제력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성장 엔진.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라도 아주 12기통짜리 엔진이어도요, 거기에 연료가 없고 스타트, 점화 플러그에 불꽃 반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차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성장 엔진의 마력은 이 시스템에 참여한 분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자, 근데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냐. 어떠한 꿈의 크기로 참여하냐. 그래서 덱스터에는 사업 설명, 우리가 배웠던 그 패턴이 아닌, 우리 오디오에서 들으셨죠? 꿈과 자세 얘기를 초반에 30분 동안 꿈과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성장 엔진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 성공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복제시키느냐에 있다라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뎁스의 4원칙입니다. 자, 1원칙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뎁스 라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 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큰 배가 너무 큰 배는요, 부두 가까이 못 들어오고요, 인근 해안에 그냥 접안해 놓죠. 그리고 배가 조류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앵커를 내리죠. 닻을 딱 내려요. 그래서 이 닻이 중심을 딱 잡아놓으면 배는 크게 흔들리거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부터 내린 앵커, 그래서 앵커 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뎁스 라인, 앵커 라인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최초 뎁스가 시작되어진 거기서부터 쭉 앵커 라인, 그 뎁스 라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감정,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내야 구조물 수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만 맴돌거나 멈추지 말고요, 깊이로 내려가서 핫스팟, 불씨를 찾아야 돼요. 불씨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원칙은, 자, 뎁스는 말씀드렸습니다. 2대에서 7대, 그 이상의 뎁스에서, 뎁스는 리더의 발견 과정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뎁스에서 그 확률이 찾아집니다. 자, 깊이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 리더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변명하지 않고요, 내 일로 받아들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간혹 우리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러지 않는데 조금 매출이 빠지고 수입이 줄면 그때부터는요,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순간적으로 위안을 받고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교정하거나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이건 내 사업이에요.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개념 중에서도 첫 번째 개념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사업. 이건 내 사업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죠.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급해하지 않는 꾸준한 반복과 지속을 이해한다. 자, 리더 성향을 가진 분들은 꾸준합니다. 자, 우리 랠리 때 무대 위로 성장해 나가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그분이 어떤 뭐 대단한 스피치나 대단한 리더십이나 막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반복한 분들이, 지속한 분들이 역시나 무대에서 성장의 사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반복과 지속. 그리고 자기 방식 마이웨이보다 예외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외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날카로운 아주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죠. 그래서 나도 예외 없이 자기 방식보다 예외를 만들지 않는 시스템을 우선한다. 이게 기준과 방향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덜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런 리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말씀드리고요. 복제를 이해하고 연결을 중시하는 개인 플레이. 우린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자, 축구는 주전 11명이 하지만 후보도 있고요. 코칭 스텝도 있고요. 의료진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워크형 리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는 거죠. 다 잘할 수도 없고요.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내가 타고난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신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른 분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해 줄 수 있으면 팀과 조직은 훨씬 더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팀워크이라는 의미는 기여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워크형 리더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3원칙. 뎁스는 감정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상단이 좀 흔들려도 하단에 에너지가 있으면 전체 라인은요, 위로 향하는 열정으로 움직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열정이 식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숨에 해결하고요, 뜨거운 열정과 다시 꿈을 회복하는 건 이제 막 시작했던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자신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눈빛, 그 집중하는 그 태도를 보면 교정이 되더라고요. 표현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내면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좋은 본이 돼야 되고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내가 더 긍정적이어야지. 자, 이런 마음이 스스로 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 뎁스 맨 끝 지점에 가서 그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드라이빙 뎁스는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가 되고 PT에서 루비 정도가 되시면, 이제 PT에서 루비가 되시면 슬슬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있는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머물지 마시고 1시간 반 초기부터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PT에서 루비 정도가 되시면 이제 움직이는 지역 미팅의 바운더리가 이제 확장이 돼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소개가 이루어지고 뎁스가 뚫리면서 뎁스의 다른 사람, 다른 공간에서 이제 미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리더십으로, 나의 후원 능력으로 새로운 분의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내 리더십으로, 후원 능력으로
뎁스를 진행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확히 이런 뎁스를 뚫어 내려가는 좋은 사례를 내가 몸으로 익히면 그건 반복됩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비즈니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구나. 내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리더가 되셨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씩 홀로서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꾸 황야로 스스로 내던지셔야 돼요. 혼자 무언가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미팅해보고 강의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내하고 어떤 상담의 기회도 갖고 하면서부터 이제 자신감도 싹 트고요. 거기서부터 리더십이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뎁스는 감정 관리 시스템이다 말씀드렸고요. 4원칙입니다. 뎁스는 단순히 속도만 빠르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속도만 빠르게 가는 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깊이로 가장 의욕적인 지점. 자, 핫스팟이 의욕적인 사람이라면 의욕적인 지점은 핫포인트입니다. 핫포인트. 핫스팟이 있는 그 지점이 핫포인트죠. 여기를 발견해서 집중해야 돼요. 단순히 속도만 빠르게 내려가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흔히 실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에게 그냥 간보듯이 찔러보듯이 한 번씩만 소개해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뭐 누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해? 제3자로 소개하죠. 자, 이런 형태로 그냥 미팅만 참여시켜요. 후속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니즈와 욕구, 필요성, 의욕의 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위에서 아래로 쭉 등록이 많이 되고 미팅에 왔다 갔다 한두 번씩 하니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와, 라인 내려가네? 라고 착각하죠. 자, 속도가 나는 듯 보이지만 복제가 되지 않은 깊이가 없는 방식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 그래서 의욕이 있는 지점에 밀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복제를 시작시켜야 돼요. 자, 복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5가지 개념 중에서도 개념 중의 개념 강조되었던 교육과 복제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을 통해서 복제가 일어나고 복제는 교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뎁스에서 복제가 일어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일관된 어떤 미팅, 교육이 세팅되고 진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의욕적인 지점이란 깊이의 본질은 의욕의 밀도예요. 하고자 하는, 막 찾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 이런 분들이 있는 그 지점이 의욕의 밀도가 있는 지점이에요. 자, 뎁스에 있는 사람 중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지점. 자, 우리가 춥습니다. 불을 펴야 되는데 젖은 장작 불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끓음만 나고요. 눈만 맵습니다. 하지만 바짝 마른 장작, 그리고 약간의 불쏘시개로 불을 지펴놓으면 금방 불이 붙죠. 그래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의욕적인 지점이란, 자, 배우려는 자세로 질문을 많이 하는 분. 스폰서님, 리더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이건 뭡니까? 뭘 읽어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어느 미팅에 참여해야 됩니까? 자,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분. 자,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안내해줬더니 참여하고 참여의 의욕이 높고 앞자리에 앉고 메모를 하고 녹음하면서 막 이 배움에 목말라 있는 분들. 교육 참여 속도가 빠르죠. 자, 스스로 명단을 작성하고 부족하지만 막 해보려고 하고 또 이분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약속은 언제 잡는 게 좋죠? 제품을 먼저 전달할까요?
아니면 바로 사업 설명을 진행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 자, 사업을 해보려는 막 열정이 강한 분. 자, 이런 사람을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온라인이 터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핫포인트, 의욕 있는 지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핫스팟은 그 라인의 불씨이자 성장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뎁스에서 이러한 핫스팟, 의욕이 있는 지점을 통해서 매 주간에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시간에 중요한 미팅을 빼놓고는 미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교육 시스템이, 교육이 미팅이 지속되는 그 지점에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절대 거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의욕이 있는 지점에 집중해야 되는가? 자, 불씨는 불씨가 있는 곳에서만 커집니다. 자, 신념은 신념으로 전염되듯 의욕은 의욕으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지죠? 하지만 우리가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웃게 되죠. 전염되는 겁니다. 자, 의욕이 있는 사람을 시스템에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불이 확 붙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로 향하는 막 불이 붙어 올라가죠. 자, 반대로 의욕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면 에너지가 소모되죠. 텐션은 하락되고 속도는 정체되고 라인 전체가 느려지고, 그리고 뎁스는 의욕이 있는 지점, 의욕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의욕과 열정 있는 지점에서 진짜 리더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명단이 나오고 초대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의 복제가 시작되고 뎁스가 내려가고, 하여튼 작은 독립,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자립, 이런 작은 독립이 일어나는 자립구조가 생기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딥, 이 세 사람을 통한 깊이가 완성되죠. 자, 3뎁스란 한 라인에서 3대까지, 자, 다이렉트로 3대가 아니라 퐁당퐁당 쭉 연결된 구조, 연결된 라인에서 적어도 3명 이상 시스템으로 연결된 상태. 자, 원딥. 자, 1층은 내가 스폰서한 사람, 2층은 그 사람이 스폰서한 사람, 3층은 또 그 사람이 스폰서한 사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 사람이 시스템에 참여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3뎁스라고 의미하고요. 그래서 쇼더 플랜은 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 당신이 톰을 소개하고 톰이 캐롤을 스폰서하고 캐롤이 베티를 스폰서했죠. 자, 당신은 톰을 후원합니다. 이 시기에 사업을 그만두면 톰에게 아직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톰이 다시 캐롤을 후원했습니다. 스폰서했습니다. 자, 당신이 톰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톰이 캐롤을 후원한다면, 자, 가르쳐주고 톰이 캐롤을 후원한다면 당신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주고 톰이 캐롤을 후원했기 때문에. 자, 다시 당신은 톰에게 캐롤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캐롤은 베티를 후원할 수가 있으며 베티는 다시 다른 누군가를 후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 시스템의 3원칙 중에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한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르칠 줄 아는 사람만 계속 바빠지죠. 자, 뎁스를 시작했다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요. 3대까지는 3뎁스까지는 기본이고 7대까지는 무조건 7대까지는 뚫고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리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찾아집니다. 자, 이렇게 3뎁스 구조가 만들어지면 단일 인물의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이 단일 인물에 의존하게 되면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심기를 살피게 되고 꼭 필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터운 다층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가 되고 대체 가능한 체계로 전환돼요. 자,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강사의 층이 두터워서 막 이게 누구를 강사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이 층이 두터워야 돼요. 이게 바로 대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고요. 그래 누가 빠져도 조직의 흐름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3층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한 사람이 흔들려도 라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1층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흔들리면 라인이 끊어지죠. 2층만 있어도 아직 불안합니다. 하지만 깊이가 3층을 넘는 순간, 자, 3층으로 갔다는 의미는 이분이 포스타를 했죠. 넓이가 넓어졌죠. 넓이가 넓어졌다는 건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두 팀으로 뎁스로 조직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때 조직은 버티는 힘이 생겨요. 위가 흔들려도 아래가 살아 움직이고요. 아래가 느려도 위가 움직이고 중간이 비어도 그 다른 층이 살아납니다. 한 명의 감정, 상황, 변덕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시스템이라는 기준과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 기준으로 스스로 통제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시스템이 복제되기 시작하는 최초 지점이 3딥이고요. 3층까지 내려간 라인은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명단 작성이요. 한 명이 아닌 두세 명, 그 이상의 숫자로 복수해서 이루어지고요. 만남과 초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요. 교육 시스템 참여가 여러 미팅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하고요. 팔로우업이 중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오해가 풀리고 이 사업을 검토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선순환 구조가 생기죠. 그래서 시스템은 처음에 핫포인트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면, 입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구조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3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역량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돌아가는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장은 스타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할 때 일어난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뎁스에서 가장 많이 불이 붙는 파트너가 나옵니다. 대부분 친짜 리더는 상단이 아니고 2대에서 7대까지 기본적으로 깊이 구간에서 나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층은 나랑 잘 아는 지인이죠.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죠. 너무 익숙해요. 별로 고마움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배려가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새로움에 대한 반응이 약해요. 2층은 소개로 연결되니까 이제 인맥이 나와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이제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고요. 이제 3층으로 내려가면 에너지 손실이 없고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깊이고 편견이나 호기심이 먼저 일어나고 학습과 시스템 흡수가 빠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뎁스를 뚫고 내려갈수록 이 뎁스 미팅이 귀하고 이때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요. 감사가 흐르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뎁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팀이 구축되고 커지는 계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층 아래 뎁스에서 불이 가장 잘 붙습니다. 자, 이렇게 뎁스에서 불이 붙으면 라인은 살아나고 불길은 위로 번지죠. 자, 우리 비즈니스 위로 번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뎁스가 뚫려져 내려가면 그 먼저 등록되어 있던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옆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직 전체에 굉장한 시너지와 열정이 퍼지게 되겠죠. 자, 3층 깊이가 되면 다음 현상이 일어나죠. 라인은 복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단계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 명단을 작성하고 스스로 만남과 초대를 시작하고 스스로 클린 바디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만족시키고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사업 전달이 일어나고 스스로 만나고 또 만나는 팔로우업을 진행해 나가고요. 이 시점부터 내 시간과 노력이 그동안은 노동 매출이었다면 이제 시스템 매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자, 레버리지 수익이 가능한 첫 임계점, 이게 3뎁스 3층 구조로 만들어 놓은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3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감정, 상황,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라인이 됩니다. 1층만 있을 때는 관계가 모든 걸 흔들어요. 3층 구조가 되면요, 여러 명단, 여러 관계, 여러 성장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3층 구조, 더 나아가서 7층 구조가 되면 누가 해도 한다. 꿈이 있고 자신의 삶을 현재로 방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찾아진다. 그러면 스폰서들은요, 파스처, 당당함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짜 그분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상단이 바빠도 스폰서가 잠시 쉬어도 중간이 힘들어도 라인 전체는 움직이게 되겠죠. 자, 3층까지 깊이가 내려간 라인은 다음이 보장됩니다. 뎁스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요. 지속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복제가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그 지점으로부터 교육이 일관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독립. 뎁스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가 사람과 공간이 뎁스가 되면서요, 그 작은 사이즈에서 진행해야 될 여러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해보고 그 다음 달은 성장하고 스스로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작은 독립 자립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본인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이제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3층 뎁스 라인은 생명선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3딥은 3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리더십의 생태계입니다. 만들어지는 채소 단위고요. 3딥이 되면 일회성 행동이 아닌 같은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반복되겠죠. 이 반복된 행동이 성장과 복제와 지속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핵심 3명이 준비되면 사업은 멈추지 않고 성장합니다. 깊이가 하나일 때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희망이지만 깊이가 셋일 때는 이때부터 안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3딥의 핵심 시스템 안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으로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리더가 없어도 흐름이 유지됩니다. 매출의 성격이 노동 매출에서 시스템 매출로 전환되기 시작하죠. 내가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직접 뛰는 시간이 줄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 다음에는 후원하는 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위치 리더가 되시면 그 시스템을 조율하고 다듬는, 기획하는, 프로모션하는 더 많은 파트너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더 다듬어진 교육 시스템에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시간 투입이 늘어나는 거죠. 자, 드라이빙 뎁스를 실전 단계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스팟 찾기, 뎁스로 내려가면 항상 에너지가 높은 구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인지 만나고 대화 나눠보고요. 우리가 미팅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먼저 연락하고 있는 사람, 교육 참여가 빠른 사람. 자, 핫스팟 라인에
이 여기부터가 불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핫스팟에서 3층까지 내려간다. 핫스팟의 깊이로 내려가서 1층 미팅 잡기, 2층 교육 연결, 3층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우리 클린바디 프로그램 제품의 전달과 그를 통한 수익. 자, 수익 구조 전달.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층까지 묶으면 그 라인은 꾸준한 교육과 함께 자, 살아납니다. 세 번째, 핫스팟 라인에 시스템 일정을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미팅, 교육이 시작돼야 됩니다. 1대1 미팅, 초대, 제품 미팅, 사업 설명, 시스템과 리더십 미팅, 교육 일정이 일관되게 진행되는 라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네 번째, 핫스팟 아래에서 새로운 리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찾아집니다. 핫스팟이 리더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핫스팟 뎁스에서 진짜 리더가 나올 확률은 높아지겠죠. 자, 다섯 번째, 뎁스를 자립 구조로 만듭니다. 자, 최종 목표는 나 없이도 돌아가는 뎁스를 만드는 것. 미팅을 스스로 잡고 소개해 나가고 스스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때 라인은 레버리지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불이 나는 곳 뎁스에서 다음 불이 지펴집니다. 자, 드라이빙 뎁스를 통해 얻어지는 5가지 효과입니다. 조직이 절대 흔들리지 않죠. 자, 급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깊이에서 리더가 계속적으로 리더가 탄생하겠죠. 자, 네 번째, 수익이 지속 안정화됩니다. 다섯 번째, 조직의 시스템을 통한 올바른 문화가 완전히 복제되기 시작하죠. 자, 드라이빙 뎁스 질문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나는 포스타로 조직을 구축했다면 드라이빙 뎁스로 깊이로 뚫어가면서 조직을 확장해 가려는 시도, 자,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가? 몇 층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자, 뎁스의 적임자는 찾았나요? 자, 뎁스를 통해 소개된 사람과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대는 되고 있습니까? 교육 일정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 체크리스트만 점검해도 라인은 강해지고 성장하기 시작하겠죠. 자, 뎁스가 깊어질수록 조직이 안정을 만들어내고요. 뎁스가 깊어질수록 조직은 더 단단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수익은 좌우 뎁스에서 나옵니다. 뎁스에서 불이 붙은 불길이 라인 전체로 위로 향하는 열정을 만들어내고 이제 살아 움직입니다. 깊이가 만들어지면 복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바람직한 성장의 사례를 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뎁스는 조직의 뿌리를 만드는 시스템의 근간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 도구입니다. 자, 결국 우리와 함께 지금 막 열정을 불태우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는 세 사례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돈을 벌고 있거나, 두 번째,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반드시 내가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강력한 분. 세 번째, 스폰서나 리더와 관계, 깊은 우정을 나눈 경우. 자, 이 세 사례를 빼놓고는요, 지금 아무리 목소리 높이고요 해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타와 뎁스를 통해서 매출과 수익을 창출시켜야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자, 개인이 아닌 뎁스 라인. 개인은 지칩니다. 그래, 뎁스 라인을 보고 앵커 라인을 보고 가야 되겠죠. 속도보다는 체계. 자, 감정이 아닌 시스템. 자, 이 원리를 이해하면 조직이 더 견고해지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성장을 원하면 가장 아래의 불씨를 찾아라. 뎁스가 없는 라인은 미래도 없고 뎁스는 우리의 미래의
보험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어떤 바로 혜택이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금융상품이 보험이죠. 자, 이처럼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동안 왼쪽과 오른쪽에 끊임없는 파이프라인 같은 소득과 안정적인 매출과 그 다음에 완전한 뎁스를 통해서 복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빠져나와도 움직여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뎁스는 우리 사업의 보험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곧 이제 설이네요. 다음 주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양력설은 지났고요. 이제 음력설. 다시 한번 올해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고, 또 제가 명절이 왜 명절인 줄 아셔요? 네. 그 명분과 신뢰가 있는 체인의 사업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명절입니다. 유머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또 좋은 관계 쌓고 또 현실 점검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인지 요 1차 미팅 많이 하셔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잡히고 성장의 어떤 이런 환경들이 열려져가는 풍성한 그런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